저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 오면서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뭐 베이고 여러 상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남은 자국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나 뭐 피부층 어디까지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 상처가 남느냐 안 남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원장님, 그렇다면 피부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우리 피부 구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피부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표피, 그리고 이제 진피, 그다음에 이제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얇고 5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보면 각질층, 그다음에 이제 투명층, 그다음에 과립층, 그다음에 가시층, 이렇게 맨 밑에 기저층이라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각질층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은 세포로서 이제 우리가 수분을 갖다 이제 밖으로 로스를 안 하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뭐 먼지나 뭐 이런 게 많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때가 되는 경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서 이제 위에서부터 자라 올라오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투명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투명층은 우리 비닐막 같이 생겨갖고 우리가 물이 이렇게 안 묻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방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이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이제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층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일 아래에 이제 기저층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기저층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표피가 자라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래서 이제 순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그 진피라고 있습니다. 진피를 보시면 진피는 약간 우리 그물 이렇게 격자무늬로 돼서 네. 그물같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그물을 구성하는 그 물질 자체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콜라겐, 그리고 또 예. 엘라스틴, 그 탄력섬 있죠. 네. 이것이 이제 격자무늬로 이렇게 서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이사이에 이제 기질이라고 이제 히알루론산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 사이에 분포가 돼 갖고 이제 진피층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진피층을 갖다 보면 진피층은 표피보다는 훨씬 두껍습니다. 대개 표피보다 한 12배에서 아니면 20배 이렇게 더 네. 두껍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지방이라 그러죠. 네. 피하 네. 지방. 피하 지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의 열 손실을 방지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충격을 받는 경우 이제 충격을 갖다가 이제 흡수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보던 용어들이 맞아요. 네, 이제 어떤 뜻이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피부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건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피부 그러면 그냥 껍질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층이 없다면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체 주요 기관으로서 피부는 외부 세계에서 연결되는 그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뭐 기계적이나 아니면 물리적, 화학적 손상이 있을 때 이걸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박테리아 같은, 우리가 살다 보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것이 피부가 다 보호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감염이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층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 피부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서 이것이 네. 확장되고 축축돼서 이제 뭐 열이 날 때 이제 발열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땀이나 이런 걸 갖고서 이제 노폐물 갖다가 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각색 측에서는 수분 날아가지 않게 수분 손실을 하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화상 환자가 많이 이제 범위가 넓은 경우는 예. 이제 수분 손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분 손실을 계속 보충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그 내부 조직은 엄청 위험한 상태입니다. 수분 손실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각 기능, 뭐 이제 우리 알다시피 손바닥 발각에 특히 더 많은 세포가 분포된 감각 네. 기능,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피부의 기능 크게 5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제 피부가 다친 경우에 대한 어떤 치료 이런 부분이다 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이게 다치고 나면 혹시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그 피부뿐만 이제 우리 피부나 이제 조직이 손상됐을 때 네. 우리가 크게 표를 보면 재생이란 말을 있고 복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엄집 들으면 이제 뭐 같은 말 같이 들릴 수 있는데 네. 이걸 자세히 보면 재생이라는 것은 손상되기 전 상태, 완전히 또 거의 똑같이 구조나 기능적으로 이게 똑같이 된 상태를 갖다가 이제 재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정상 조직과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완벽하게 이제 재생이 된 걸 갖다 재생이라 그러고 복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단 덮어놓긴 덮어놨는데 이 덮어놓은 그 연속성이 그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섬유성 결체 조직으로 이제 생성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손상받지 않는 것보다 이제 구별도 되고 기능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상처를 갖다가 이제 재생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참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아, 그렇군요. 네, 재생과 복원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뭐 창상을 입었을 때 일정 치유 단계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될까요? 예, 그 우리 창상 치유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프 같은 건데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게 4개의 단계로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지혈 단계, 그리고 그다음에 염증 단계, 그리고 증식 단계, 성숙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 단계가 끝나고 바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중복돼서 이제 연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예. 밑에 있는 건 날짜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상을 입었을 때 처음에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피가 났을 때 이게 우리가 지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는 이제 우리가 창상이 생겼을 때 이제 절단된 면이 있으면 그 혈관이 이제 찢었으니까 이제 피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찢어진 혈관은 저절로 약간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네. 수축이 되고 또 그쪽에 그 안에 있는 그 혈액이 응고가 돼갖고 이제 혈관이 막혀서 피가 이제 안 나는 지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혈 단계를 해서 피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증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예. 염증 단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어떤 전선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이제 외부에서 적이 침투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군인이 나가서 대신 이렇게 네. 이제 뭐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염증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 염증 단계를 갖다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뭐 되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중성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방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군인이 처음 나와서 이제 외부의 저 박테리아나 이런 걸 갖다 이제 물리치고 또 우리 이제 죽은 조직 같은 걸 갖다 탐식하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중성부가 처음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림포사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 림파구가 나타나서 림포칸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해서 이제 그 항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대식세포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세포보다는 덩치가 크고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네. 이거는 되게 보통 한 5일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 5일이 지나서 나타나는데 이것의 작용은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박테리아의 박테리아를 갖다 포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섬유화 세포를 갖다가 이제 증식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친 조직의 염증을 갖다 이제 해결하는 동시에 이제 그 증식 단계가 같이 일어나는데 예. 증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망가진 조직을 갖다가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우리 아까 말한 진피층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보통 증식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혈관이 이제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섬유화 세포가 증식이 돼서 이제 아까 말한 결체 조직 밑에 이제
걸 싸고 있는 결체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창상에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 세포나 이제 섬유화 세포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거기가 이제 약간 저산소증이 일어납니다. 이 저산소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혈관이 더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가 국소적으로 이제 산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악시도시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또 이제 우리 섬유화 세포를 갖다 자극을 해서 이제 콜라겐을 많이 형성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증식 기간은 한 5일째 피크를 이루고 네. 보통 2주, 3주 정도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성숙 단계라고 있습니다. 성숙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결체 조직이 만들어진 세포를 갖다가 이제 콜라겐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상처를 갖다 완성하는 기간인데 네.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한 2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주기를 거쳐 갖고 우리가 창상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서 이제 치유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피부가 상처가 낫는 과정이 지혈 단계, 네.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성숙 단계, 그리고 이제 길게는 2년까지도 네. 이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